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오늘도 확실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카타르는 4-2-3-1 전형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템포를 주도하는 점유형 팀입니다. 알만나이는 수비와 공격을 유연하게 오가며 리듬을 조율하고 에드미슨 주니어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합니다. 에드미슨 주니어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아피프는 이선에서 넓은 움직임과 패스 타이밍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삼각 전개의 완성도를 끌어올립니다. 카타르는 중원 압박과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 간격을 흔들고 알만나이의 안정적인 전환 패스로 경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원정팀 아랍에미리트는 4-4-2 전형으로 투톱 중심의 직접적인 공격을 선호합니다. 카이우 카네두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에서 불안하고 수아일은 속도는 좋으나 연계가 부족합니다. 알 가사니는 피지컬이 강하나 빌드업 참여가 적어 전개가 자주 끊깁니다. 중원은 압박 저항력이 떨어져 간격 조율이 불안하며 전환 플레이에 취약합니다. 이 구조적 약점이 알만나이의 활동 범위와 맞물리며 카타르에 전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의 핵심은 중원 리듬과 템포 싸움입니다. 카타르는 알만나이를 중심으로 빌드업과 전방 전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템포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미슨 주니어와 아피프는 하프 스페이스와 전환 플레이를 활용해 아랍에미리트의 수비 간격을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압박 상황에서 전개 속도가 떨어지며 중원 공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카타르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리듬을 유지하며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사우디는 4-3-3 전형으로 알브라이칸이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합니다. 알셰으리와 아라산이 리듬을 조율하지만 장거리 원정 여파로 체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특히 알브라이칸의 움직임이 둔화되면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대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풀백의 전진 타이밍도 불균형해지며 경기 후반 템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이라크는 4-4-2로 라인을 낮추고 실리적으로 운영합니다. 후세인은 전방에서 버티며 역습을 이끌고 바에시는 전환 시 롱패스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알 아마리는 후방 안정감을 유지하며 리듬을 잡습니다. 이라크는 수비 블록을 깊게 유지해 템포를 늦추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경기는 체력과 템포 싸움이 핵심입니다. 사우디는 피로 누적으로 후반 리듬이 떨어질 수 있고 이라크는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흐름을 늦출 것입니다. 결국 느린 템포 속에서 세컨드볼과 중원 리듬 싸움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포르투갈은 4-2-3-1 전형으로 점유율과 템포 조절 능력이 유럽 최상급입니다. 호날두는 박스 안 위치 감각과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득점을 노리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리듬을 만들고 브루노는 패스 전환으로 경기 템포를 안정시킵니다.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압박을 무너뜨리며 호날두를 축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흐름을 주도합니다. 원정팀 헝가리는 3-4-3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전환에 집중합니다.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강한 압박에 약하고 셰페르는 세컨드볼 대처가 늦습니다. 수비 시 500으로 전환하나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정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의 핵심은 점유율과 리듬 싸움입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와 콘세이상을 중심으로 템포를 주도하며 세컨드볼과 빌드업 밸런스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헝가리는 압박 강도가 약해 박스 앞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호날두의 결정력으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홈팀 이탈리아는 3-5-1-1 전형으로 라스파도리가 전방에서 빌드업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레테기는 박스 안 공간 감지와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토날리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 리듬을 만듭니다.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인 가운데 최근에는 빌드업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도 발전이 뚜렷합니다. 특히 코너킥 시니어 포스트 패턴이 위력적이며 공중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토날리를 중심으로 중원이 리듬을 유지하고 라스파도리의 연계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 전반의 리듬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이스라엘은 3-4-3 전형으로 빠른 전환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직력 면에서는 불안합니다. 아바다는 빠른 돌파로 공간을 공략하지만 지원이 늦고 간델만은 활동량이 많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복귀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페레츠는 전환 시 패스 선택이 단조롭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정합니다.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경기 후반에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경기의 핵심은 리듬과 세트피스 완성도입니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킥 배급과 라스파도리레테기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템포를 이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비 간격과 체력 유지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점유율과 세컨드볼 싸움 모두에서 밀릴 전망입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세트피스와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아일랜드는 4-4-2 전형으로 콜린스가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자 수비 안정감의 핵심입니다. 브래디는 정교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며 세컨드볼 재활용 능력도 뛰어납니다. 메가티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아일랜드는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며 체력과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세컨드볼 회수율로 경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원정팀 아르메니아는 4-3-2-1 전형으로 세비키안과 샤고얀이 공격 전개를 이끌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압박 저항력이 약합니다. 스페르치안이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패스 타이밍이 늦고 강한 압박에 쉽게 끊깁니다. 6시간 이상 장거리 원정으로 인해 피로 누적이 심하고 체력 저하로 압박 대응이 한 박자씩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빠른 템포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체력과 압박 강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아일랜드는 홈의 2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경기 리듬을 주도할 것입니다. 콜린스의 안정된 빌드업과 메가티어의 전방 압박이 템포를 끌어올리고 브래디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원정 피로와 느린 전환으로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지며 아일랜드가 리듬과 세컨드볼 싸움 모두에서 경기를 통제할 것입니다. 홈팀 안도라는 4-4-2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두고 낮은 블록을 형성합니다. 타피아는 중원에서 볼순환을 맞지만 강한 압박에 템포가 쉽게 끊기며 발레스의 세컨드볼 압박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센터백 조합은 제공권에서 밀려 공중전 대처가 불안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컨드볼 처리에 약점을 보입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높이 싸움에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세르비아는 3-1-4-2 전형으로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과 포스트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테르리치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미트로비치를 지원하고 루키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리듬을 끌어올립니다. 세르비아의 전형적인 공격 루트는 크로스에서 포스트 플레이, 세컨드 찬스 구조로 제공권 우위를 극대화하는 형태입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미트로비치와 루키치의 연계로 득점 루트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기는 높이와 제공권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경기입니다. 세르비아는 크로스 볼륨과 박스 점유율에서 압도하며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안도라는 낮은 라인으로 버티겠지만 수비 간격과 공중전 대응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세르비아가 체력 피지컬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에서 앞서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라트비아는 5-3-1-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집중하며 깊은 라인을 유지합니다. 네그자는 전방에서 세컨드볼 연결에 집중하고 이카우니에크스는 수비 가담 후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중앙 간격 조정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늦고 전환 시 3선 간격이 벌어지며 미드필더 침투에 노출됩니다. 후방 빌드업 속도도 느려 강한 압박에 실수가 잦고 점유율이 낮아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원정팀 잉글랜드는 4-4-2 전형을 기본으로 갤러거의 좌우 전환 패스로 리듬을 만듭니다. 갤러거가 블록을 흔들면 케인과 사카가 포켓으로 침투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케인은 등지는 움직임으로 리턴 패스를 연결하고 사카는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컷백으로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풀백의 오버래핑까지 맞물리며 측면과 중앙의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 경기는 리듬과 템포 조절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의 패스 스윙으로 라트비아의 블록을 흔들고 케인과 사카의 침투로 공간을 공략할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잉글랜드가 템포를 주도하며 세컨드 찬스를 이어가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토토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